K타운 핫 이슈, 오늘도 홍재식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핫 이슈가 끊이지 않는 K타운입니다. 자, 다운타운 패션 디스트릭트, 소위 자바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에 홈리스 쉘터를 놓을까라는 시의원 제14지구로 알고 있는데, 그 시의원 사무실에 지금 정책이 좀 논란을 빚고 있는데, 어제 긴급 공청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왔나요? 네, 어제 5시부터 해당 부지에서 열린 긴급 공청회에는 호세 후이저 의원 사무실과 가세트 시장실 관계자, 또 쉘터 운영에 투입될 비영리 단체 관계자 20여 명과 부지 주변 기업들과 랜롤드, 또 여기에는 물론 한인의료협회 관계자들까지 포함됩니다. 모두 해서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100여 명이면, 이런 그 공청회에 100여 명 정도 참석이면 상당히 많은 편인가요? 일단은 다운타운 지역 그리고 5시 이후에 모든 업소들이 상가들이 문을 닫는다는 점을 들었을 때 네. 100여 명이면 굉장히 오랜만에 많이 모인 겁니다. 그것도 급하게. 네. 근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이제 시정부 비영리 단체들은 그 가세트 시장의 브릿지 홈을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경찰력이 증강되고 3년간 한시적이며 매우 집중해서 관리해서 위생과 안전까지 도모하겠다는 것이고, 또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서 홈레스들이 이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겠다는 등 다양한 계획을 나열했습니다. 근데 가세트 시장은 제쳐두고라도 호세 후이자 14지구 시의원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지역구인데, 자기 지역구 아니에요? 거기 14지구? 예, 그래서 그 참석자들이 가장 불만이 토로했던 게 다음번에는 호세 후이자 의원 반드시 참석하게 해라였습니다. 네, 이런 아이디어를 던져놓고 자기는 쓸구머니 빠져.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이런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한인타운의 경우만 봐도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얼추 좀 짐작이 가긴 하는데요. 참석한 이 자바시장 주변 이 상권 관계자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자, 예상대로입니다. 먼저 한 참석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죠. 네. I have not invested here in the past 30 years to hear you guys put something that's going to make my real estate value plunge as well as everybody else's. Do you really think we're going to let you do that? Because we will not let you do that. We will organize. Koreans, Iranians, Americans. 네, 좀 주변 잡음이 심하고 거리가 좀 머네요, 소리가. 그래서 잘 안 들려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 이걸 정리를 해드리자면 그동안 자신들이 기부도 많이 하고 열심히 지역을 위해 힘썼고 상권도 발전시켜온 그 기업들인데, 이런 식의 행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인종에 상관없이 이 지역 상권들이 힘을 모아서 시정부, 즉 갈세리 시장의 홈레스 쉘터 계획을 저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제 불거진 쉘터 후보지는 막겠다는 것인데,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브릿지 홈이 가진 맹점과 시정부의 정책 실패를 짚어내는 것이었는데, 거의 모든 참석자가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즉 시정부 입장에 찬성하는 의견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쪽 관계자들 이외에는요. 네. 자, 브릿지 홈. 말은 멋있습니다. 이 집으로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네, 이게 가세트 시장이 말한 브릿지 홈은 네. 그 주거지를 연결시켜 주겠다, 브릿지 역할을 해주겠다. 즉 임시 쉘터, 지금 이게 임시 쉘터거든요. 네. 요걸 브릿지로 해서 홈레스들에게 퍼머널리 거주지를 마련해 주겠다는 것인데요. 네. 근데 이거 자체가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네. 즉 브릿지 홈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브릿지 역할을 잘 못한다라는 우려가 가장 크죠. 이게 이제 갈세티 시장의 아이디어죠? 네,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갈세티 시장은 이제 요거 끝나면 태권도전 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네.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사실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지켜봐야 되는, 즉 네. 그 홈레스를 도와야 된다라는 굉장히 도의적인 차원, 또 민주적인 차원을 얘기하면서 사실 실리는 네. 자신의 대권, 그 정치적인 야망을 충족시키겠다라는 뜻이 다분해 보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논란이 많아서 문제인데, 해당 후보지 다운타운 자바시장 인근 그 후보지 주변에 대략 잡아도 한인 한 500여 개 업체 이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운타운에 한인 업체가 한 1,5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그쪽에는 이제 한 500여 개 업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타인종 업주까지 합하면 더 많을 터인데, 일단 의료협회 어떻게 하겠답니까?
네, 의료협회 영킴 회장은 사안이 심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가능한 합당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협회 회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다시 공청회나 회의를 시정부 측과 가져야 하는데 그럼에도 이 브릿지 홈이 가진 근원적인 문제, 즉 갈세리 시장의 정책이 갖는 오류를 지적하고 나섭니다. 네. 일단 영킴 회장의 말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네. 굳이 거주지에서 몰아내서 비즈니스에 있는 구역으로 몰아서 한다는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미팅을 해서 얘기를 하자 그랬고, 아까도 쟤네들이 얘기했지만 트라이를 3개월만 한다 그랬는데 3개월 후에 페일이 되면은 그때 가서 스키로드가 생겼는데 그걸 어떻게 다시 없앱니까? 3개월 처음에 트라이 한다 그랬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또 3년 컨트랙이 있다 그랬는데 3년 후에 벌써 생긴 다음에 저 스키로드에서 페일을 한번 했는데 다른 스키로드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는 성공시키겠다. 그런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스키드로 얘기가 나오는데 스키드로라는 것은 이제 다운타운에 있는 홈레스들이 많이 그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을 얘기하죠.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 들으니까 뭐 3개월 트라이 한다고요? 3년도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3년 한시적으로 이게 임시 쉘터가 운영되는데 네. 한 부지당 뭐 3개월에 또 테스트 런을 해보겠다는 얘기거든요. 시험 운영을. 근데 와. 이게 지금까지는 없었던 얘기였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또 갑자기 나온 듯한 얘기였고, 예, 그래서 지금 뭐 영킴 회장 얘기 들으셨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는 반응입니다. 우리가 이제 임시자를 이제 빼고 얘기를 보통 많이 하죠. 노숙자 쉘터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그 앞에 이제 임시 노숙자 쉘터라는 말이 붙어야지 이제 맞는 네. 말인데, 그것도 이제 3년이기 때문에 임시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3년도 아니고 3개월이다. 네. 이건 뭐 더 임시인데 3개월이 됐든 3년이 됐든 일단 돈이 들어가는데 그걸 돈을 그렇게 써놓고 3개월만 하고 만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참석자들은 계속 앞서 지금 언급했던 스키드로 지역의 실패를 답습하면 지역이 이 더 스키드로 지역이 더 넓어질 것이고 커뮤니티 의견도 모으지 않고 먼저 통보하고 나서 설득하는 것이냐. 네. 그리고 높은 예산을 지금 송봉호 앵커가 말한 대로 높은 예산을 들여서 임시적 쉘터, 그것도 상권 중심에 세우겠다는 거냐. 학교가 불과 2블럭인데 교장 선생님도 우려를 제기했다. 결국 시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등 그 매우 정중하지만 격렬한 비난과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네. 특히 스키드로 이야기는 미드나잇 미션이 처음 약속했던 앞으로 스키드로에 홈리스가 거리로 나앉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기억해내면서 그 지금을 봐라, 홈리스 쉘터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우려를 냈습니다. 스키드로 미드나잇 미션은 또 뭐예요? 미드나잇 미션. 그 스키드로에 가장 크게 하는 미드나잇 미션인데, 사실 미드나잇 미션이 스키드로 지역에 처음으로 미션을 오픈할 때 더 이상 이 홈리스들이 거리에 나앉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어저께 참석했던 그 참가자들은 벌써 10몇 년, 수십 년째 그 지역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 분 아닙니까? 네. 그거를 기억해내고 결국 스키드로의 실패가 홈레스 쉘터의 실패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우려를 나타내는 거죠. 네. 또 뭐 몇 사람이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혹시 준비된 게 있으면? 네, 거기 나와있던 현장에 있던 정찬영 변호사의 네. 얘기도 한번 좀 들어보시죠.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이머전시 홈레스 쉘터라는 개념 자체가 그림 자체가 틀리니까 어딜 가도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한 곳을 정해놓고 진영 밀어붙이려고 하고, 근데 플랜 자체가 딱 봐도 잘 될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 안에서 음주나 뭐 약을 한 상태에서 계속 지낼 수 있게 해준다는 것, 이런 게 사실은 또 멀쩡한 사람이 같이 있다가 다칠 수 있고, 홈레스 분질이라도 또 주변 사람들한테도 해가 갈 수도 있고, 이거를 경찰 2명이 풋패트롤해서 이게 유지가 될까, 굉장히 많은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러다 우리 이 동네는 스키드로 되는 거 아니야? 이건 굉장히 우리가 뭐 잘못된 그 옛날에 가스리 시장이면 피어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레지르밋한 컨선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뭐랄까 논리적으로 따져보면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보이고 앞으로. 네. 이 정태전 변호사는 윌셔 커뮤니티 센터, 윌셔 주민의회 쪽이잖아요. 윌셔 커뮤니티 연합입니다. 연합, 콜리션. 근데 이쪽 다운타운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래도 참석을 했네요. 네, 어저께 그 영킴 회장이, 의료협회 영킴 회장이 일단 공청회가 열린다지 않고 주변에 연락도 하고, 그리고 아마 그 WCC에서도 굉장히 이 관련 보도부터 시작해서 속각을 좀 곤두세우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어저께 그 정찬영 정찬영 회장도 자리에 참석해서 한인타운의 경우를 이미 경험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좀 날카롭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정부가 부지안을, 그리고 어제 공청회를 어떻게 결정하고 주민들에게 알리게 됐는가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재밌는 게 시정부 측 직원들은 SNS와 직접 방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참석자들 대부분은 주변에서 얘기를 듣고 왔다 했어요. 예. 근데 정말 웃긴 그러니까 게 직접적인 공지를 받지 못했다 이 얘기죠. 예, 네. 극히 일부만 직접적인 공지를 받았다는 건데 시정부 쪽에서는 그거 봐라. 일단 여러분들이 모인 게 자신들의 정책이 또 홍보 정책이 먹혀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해서 또 비난을 받았습니다. 네. SNS를 통해서 알렸다. 그런데 참석자들은 무슨 소리야? 나는 옆집 사람이 얘기해줘서 알았어. 그랬더니 그게 그거야. 뭐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무슨 학교 학생들 무슨 프로젝트 발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제. 예. 자, 뭐 좀 시의회 쪽도 좀 어설픈 면이 분명히 있어 보이긴 하는데 다음 공청회 일정 나왔나요? 아닙니다. 시정부 측은 다음 주까지 이 일정을 정해서 별도의 이메일을 보내겠다고 하는데 네. 어제 참석자들이 이제 사인업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 데이터를 이용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자칫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인타운을 넘어서서 전체 LA가 한번 들고 일어날 것 같은 느낌도 사실 지울 수 없습니다. 이 다운타운이 사실은 이제 캐시 그 젖줄이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보면 잘못 건드린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긴 한데 물론 돈을 많이 버는 지역은 세우면 안 되고 뭐 가난한 지역은 세워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분들이 굉장히 액티브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인데 네네. 그 앞서 말한 그 에릭 가세티 시장 뭐 앞으로 나중에 뭐 대권도전 의사도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시장이 얘기한 브리지 홈 정말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이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한번 되짚어 보면 가세티 시장의 취임 때부터 홈레스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던 네. 그걸 좀 짚어 주셔야 합니다. 그런 말을 했죠. 예, 그런데도 가세티 시장은 일단 재개발에 집중을 했죠. 네. 결과적으로 한인타운은 물론 여기저기 공사가 한창인데 살 곳을 더 만들어 주겠다. 그랬는데 결국 주거 비용은 치솟고 있습니다. 살 곳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게 비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했죠. 비싸게 예.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주거비용 때문에 결국 누가 뭐 쫓아낸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주거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게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했죠. 네, 그렇죠. 도심 상류화라고 하는데 한인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근데 두 번째 이유는 또 이 결국 표를 더 얻겠다고 발의한 46을 밀면서 경범자들을 일제히 석방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뭐 대부분 마약, 폭행, 절도 등 경범죄자들인데 이들이 출소한 후에 그게 경범죄예요? 마약 폭행이 경범죄예요? 예, 그러니까 마약 무슨 중범 펠로니까지는 안 가는 마약 소지라던가 그러니까 제가 말한 미스터미너급의 그 범죄자들을 일단 수감자들을 풀어줬습니다. 그게 오케이. 프로포션 46인데 이들이 출소한 후에 집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네. 홈레스로 전락했다는 의혹과 비난은 이 가주 민주당에 절대 피해 나갈 수 없습니다. 네. 물론 각종 지표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가주 민주당 쪽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의 일환이었는데 굉장히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이 홈리스 규모에 미리 대처하지 못한 가세티 시장과 시의회가 서둘러서 해결한다면서 발의한 HHH를 적극적으로 밀어서 승인해놓고 그리고 홈리스 쉘터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매저 HHH에서 모아진 돈을 이제 써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끝까지 몰려 있다가 지금 급해지니까 결국은 강행인데요. 오는 2020년에 일단 대권 의지를 밝혔습니다. 가세티 시장에 또는 그 이후에 2028년 LA 올림픽과 또 때를 맞출 수도 있는데 글쎄요. 이게 전시행정이 아닐까라는 의혹은 정말로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권도전 시나리오라고 하는데 좀 어설퍼 보이네요. 네, 좀 어설픕니다. 사실 LA 시장으로 있으면서 그렇게 큰 LA 올림픽 유치 말고는 뭐 그렇게 큰 업적이 없어 보이는데 네. 이 브릿지 홈이라는 게 이제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허점이 많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계획안도 살펴보면 허점 투성입니다. 이 홈리스들을 잘 나누어서 정신질환자나 마약, 알코올 중독자, 뭐 다른 뭐 질환이 있는 사람, 아이가 있는 엄마 또는 아빠 이게 가족들을 별도 격리 없이 그냥 쉘터에 넣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길거리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네. 길거리에 있는 홈리스들도 지금 뭐 헌법에 위배된다, 뭐 인권에 위배된다 해서 강행은 하고 있지만 인권단체들이 지금 또 가세티 시장의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한마디 더 보태자면 각 쉘터에 24시간 경찰력이 배치돼 주변이 안전할 것이다 라는 게 시정부 측 주장인데 네. 이게 다 설득력입니다. 네. 잘 보시면 이 LAPD는 아직까지는 추가 경찰력 증원 계획이 없고요.
또 시민들이 안전해야 하는 거는 이 시정부와 경찰의 고유 임무입니다. 네. 근데 쉘터가 들어가면서 경찰력이 더 투입되고 더 안전해진다는 건 사실 좀 어불성설이죠. 쉘터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시민들은 언제나 안전해야 됩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네. 쉘터 때문에 이제 추가 경찰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또 LAPD는 우리는 인원 없어, 인원 충원해줘. 그럼 이제 예산이 배정돼야 되고 이제 다 얽히고 설킨 문제인데. 다 세금이죠. 네. 결국 에릭 가세티 시장과 LA시 의회 지금 홈레스 쉘터가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네요. 요거 잘하면 대권 도전, 못하면 여기서 끝. 그 본인이 정치적인 어떤 과정이 끝나는 건 뭐 우린 상관 안 합니다만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이 받게 되니까 이게 문제죠.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운타운에 있는 자바 쪽에 계시는 그 한인 업주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잘못 건드렸네요. 네, 잘못 건드렸습니다. 네, K타운 핫이슈 홍재식 기자였습니다. 네.